부품 배치와 배선이 끝나면 캡처해서 그 다음 작업 순서는 후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후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관리자 매니저 화면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이 아이콘들이 되겠습니다. 즉 맨 앞에 Annotate, 또 Back Annotate, 디자인 룰 체크, 규칙을 검사해주는 디자인 룰 체크, 네트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명령어, 크로스 레퍼런스 파츠 명령어, BOM 명령어, 즉 부품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명령어, 이런 명령어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후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트리스트는 우리가 만든 이 각각 회로들의 결선점 리스트로서 PCB를 만든다든가 회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기타 합성이나 기타 그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인간에게 도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즉 결선 정보가 되겠습니다. 어떤 IC에 어떤 핀과 어떤 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네트리스트라고 합니다. 일명 네트워크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트 리스트를 잘 만들어야지 다른 작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트리스트를 만드는 과정, 방법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주어진 그림을, 도면을 이용해서 후처리를 하는 그런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회로 도면에 부품을 입력한 후에 다른 부품과 구분하기 위해서 각 부품의 고유한 부품 참조 번호를 할당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우리 그 도면에서 보게 되면 IC 같은 경우에는 U3, U4, U1, U6 이런 것들이 바로 부품 참조 번호가 되겠습니다. 저항인 경우에는 R1, R2, 콘덴서인 경우는 C1, C2, C3, 다이오드는 D1 이런 식으로 각 부품의 고유 참조 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참조 번호를 일관되게 정렬해주는 명령어, 이것을 우리가 annotate 명령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올라갔을 때 맨 앞에 U자로 표현되어 있고 물음표로 되어 있는 바로 이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부여되어 있던 그런 번호들을 포함을 해서 정렬을 각 번호들의 부품들에 매겨져 있는 번호들이 중복되지 않게 정렬시켜주는 그런 명령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Reference Designator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nnotate를 수행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면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U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이것처럼 annotate의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설정 메뉴들이. 그래서 패키징, PCB 에디터, 리유즈, 레이아웃 이런 다 기본 설정을 사용하게 되고 크게 스코프, 액션, 모드, 피지컬 패키징, 기타 그 해당되는 회로에 애노테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기본 설정을 하고 액션 부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부분에서 Incremental Reference Update 이것은 그 레퍼런스를 업데이트 시킬 때 기존 번호를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하겠다 하는 얘기고
unconditional reference update는, 다시 말해서 unconditional reference update는 기존에 있는 번호를 무시하고 1부터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reset path reference 물음표는 기존에 부여되어 있는 모든 번호를 무시를 하고 그 물음표로 대치를 하겠다, 즉 번호를 매기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미 부품을 배치할 때 부여되어 있는 참조번호를 다 무시한, 참조번호 부여된 것을 다 취소시키는 그런 명령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dd intersheet reference를 하게 되면 오프 페이지 커넥터나 포트 사용 시 포트 연결 정보를 표시해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elete intersheet reference는 포트 연결 정보 자체를 이제 삭제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 부여를 할 때는 맨 위에 있는 기본 설정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음표로 된 것 외에는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설정되지 않은 번호에 번호를, 참조번호를 부여해주는 이 명령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겠고, 또 부여된 명령어를 일괄적으로 취소시킬 때는 reset path reference to 물음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reset path reference to 물음표를 설정을 해놓고 나머지 모든 것은 기본 설정을 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 액션, 이 annotate 이 동작을 통해서 전체 그 undo나 redo 이런 과정 명령어들이 클리어가 되고 된다 하는 그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참조번호를 부여해서 만들어진 그 도면을 다시 덮어쓰기를 할 것이냐, 즉 새로 부여하는 참조번호를 고려해서 부여한 대로 기존 도면을 수정하겠느냐라고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그리고 우리가 원래 도면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참조번호, 아까 annotate 수행 전에 C1, C2, R1, D1 이렇게 번호 매겨져 있던 모든 부분들이 참조번호가 취소되어 있고 물음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조가 확인되어 있죠. 이제 리셋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부품을 배치할 때 부여되어 있던 참조번호가 다 리셋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annotate를 수행을 해서 일괄적으로 차례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명령어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annotate 명령어를 수행해야 되겠죠. annotate를 수행을 하고 나머지는 모든 부분은 전과 같게 하고, 다만 액션에서 incremental reference update 이 버튼을 눌러서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증가하는 형태로 모든 부품들의 일련 번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전과 마찬가지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각 도면에 부여된 부품들의 목록을 다시 도면을 열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방금 전에 봤던 각 부품들에 부여되어 있던 물음표가 이렇게 번호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번호로 부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번호를 같게,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부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각 부품들의 고유한 그 식별 번호, 게이트인 경우 하나의 칩 안에 여러 개의 게이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U, O, A, B, C, D 이런 식으로 해당 게이트의 고유 번호와 거기에 맞는
핀 게이트 핀들이 할당이 된다고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패러드에 사용된 모든 부품들의 번호를, 일련 번호를 이렇게 매겨주는 것, 부여해주는 것을 우리가 주석을 단다라는 명령어인 annotate, 바로 annotate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의 두 번째 back annotate인데, 이 명령어는 말 그대로 back, 우리가 부여된 그 참조번호의 이름들을 일일이 바꾸고자 할 때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그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 원래대로 부여되어 있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부여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ack annotate를 수행을 하려면 우리가 다음으로 부품의 네트나 또는 부품의 속성을 갱신하고자 할 때 우리가 업데이트 프로퍼티라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툴에 가보면 업데이트 프로퍼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각 부품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정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 해당되는 부품이 어떤 그 풋프린트, PCB 아트웍을 할 때는 부품의 그 외관 모양이 해당하는 그 패키지 이름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 풋프린트, 그것을 풋프린트라고 합니다. 그 풋프린트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개별 부품에 들어가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정하고자 하는 그 풋프린트를 이런 UPD, 업데이트 파일을 이용을 해서 도면에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업데이트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PD 파일, 즉 업데이트 파일 혹은 갱신 파일, 그리고 갱신 파일을 문서 편집기로 만들어서 각 부품에 해당되는 파트에 해당되는 그 업데이트 내용들을 담은 그런 갱신 파일을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도면에 사용된 각 부품의 속성들을 바꾸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필요하면 명령어,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파일이 있고, 다음으로 설계 규칙 검증을 하는 DRC 파일이 있겠습니다. 디자인 룰 체크. 이것은 우리가 도면에서 여러 가지의 그 정기적인 규칙, 어떤 부품의 입력핀, 출력핀, 이것을 뒤바꿔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라운드를 잘못 사용을 했다든가, 또 어떤 규칙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만들어 보기 전에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CAD를 이용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그 설계자의 에러를 만들어 보기 전에 사전에 무료해서 여러 가지 개발 기간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룰 체크가 바로 그런 명령을 우리가 하도록 지원해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룰 체크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떤 회로 범위에 대해서 할 것인지, 어떤 모드로 할 것인지, 또 액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결과 내용, 즉 전기적인 규칙이나 기타 위반되는 부분, 설계 규칙에 위반되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결과 파일을 어떤 파일에 저장할 것인지 하는 걸 설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lectrical Rules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적인 규칙.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체크 시그널 로드 매치. 그래서 연결되지 않은 와이어를 검사한다든가, 또 unconnected bus net, 연결되지 않은 버스를 검사할 것이냐, 또 no driving source and pin type conflict, ERC 마트릭스에 따라서 또 검출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uplicate net name, 어떤 네트워크 핀의 이름이 두 개가 똑같은 게 있다 하는 것을 체크할 것이냐 해서 이 체크된 항목의 내용을 이제 검사하도록, 회로 전체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오프 페이지 커넥터 커넥션, 즉 이 도면 바깥에 배치되어 있는 부품들에 대한 연결점을 검사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정기적인 규칙을 검사를 해서 어떠한 내용을 보고서 파일에 담을 것이냐, 이 디자인 룰 체크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살펴봤던 확장자, 파일 이름과 같고 확장자가 DRC 이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바로 에러 내용이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그 파일을 열어봄으로 해서 어떤 회로와 어떤 에러가 발생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 룰스, 어떤 그 물리적인 실제 물리적인 그런 내용들, 규칙에 위반되는 내용들, 이런 것도 우리가 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파워핀 비저빌리티를 체크할 것이냐, 어떤 그 파워핀에 대해서 보이도록 할 것이냐, 안 보이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체크할 것이냐, 또 핀 넘버가 미싱된 것을 체크할 것이냐, 그 다음에 노멀 컨버트 뷰, 다양한 파워 그라운드 쇼트를 체크할 것이냐, 또 하이 스피드 프롭스 신텍스를 체크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내용을 또 리포팅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아까 우리 앞에서 일렉트리컬 룰스를 체크할 때 no driving source나 pin type conflic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전기적인 규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닝과 에러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핀이 출력 핀과 IC의 출력 핀과 출력 핀이 연결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빨간색의 에러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출력 핀과 바이디렉셔널 양방향 출력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워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리컬 룰스 체크는 우리가 필요하면 더 다른 형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Restore Default 기본 설정대로 설정을 해서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ERC 마트릭스에 의해서 회로에 사용된 각 소자 간의 연결 상태를 검사를 해서 에러인지 워닝인지 이렇게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러가 있게 되면 물리적인 룰의 에러는 수정을 하고 다시 검사를 해야 되겠고, 이 전기적인 룰에 대한 경우에는, 에러인 경우에는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에러가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작업이라는 것이 결국 네트리스트 파일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 ERC를 시행한다든가 피지컬 룰을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수정을 해야 되고, 워닝이 즉 경고가 있으면 경고는 설계자가 참고를 해서
고칠 건지 안 고칠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다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는 반드시 수정을 하고 매트리스를 만들어야 되고, 경고는 참고를 해서 설계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수행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샘플 헤로드에 대해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지금 이 도면에 대해서는 어떤 에러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헤로드를 체킹을 했고 일렉트리컬 룰을 체크를 했는데도 에러가 없고, 시그널 로드 네트도 에러가 없고, 언커넥티드 버스 네트워크, 연결되지 않은 버스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체크를 했다. 어떤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그 메시지의 메모장에 그 에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우리가 에러를 한번 만들어서 다시 장기적인 룰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U4하고 U1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이름을 바꿔서 U1으로 해보겠습니다. 즉 duplicated part reference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U1이라는 부품 번호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다시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 74LS373도 U1으로 되어 있고 27256이라는 메모리 IC도 U1으로 해서 같은 참조 번호를 갖는 것이 두 개의 부품이 존재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다시 DRC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버튼을 눌러보면 체크를 하고 마찬가지로 하는데 여기서는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수행을 하면 디자인을 체크를 해서 디자인을 체크를 하고 DRC 마커를 하고 일렉트리컬 피지컬로 해서 체킹 duplicate 룰을 체크를 하고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설계 규칙 검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설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DRC의 어떤 그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그리드를 벗어난 부품이라든가 연결되지 않는 네트나 핀, 포트, 페이지 오프 커넥터, 동일한 부품 천조, 종류가 맞지 않은 부품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설정을 변경을 해서 자기가 회로를 검증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까는 얘가 에러가 없었지만 참조 번호를 한번 같게 해놓고 우리가 에러를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디트를 해서 부품 참조 번호가 U3으로 되어 있는데 U4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면 U4가 이런 식으로 U4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참조 번호가 같아서 아마 반드시 이제 에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저장을 하고 프로젝트 관리자로 가서 디자인 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룰 체크를 할 때 일렉트리컬 룰스나 일렉트리컬 룰스를 하는데 run physical rules, 피지컬 룰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룰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살펴봤던 일렉트리컬 룰과 ERC 마트릭스에 의해서 에러를 체크하는 거고, 피지컬 룰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조 번호가 같은 거라든가 또 그 미싱 핀 넘버가 있거나 파워핀이 비저빌리티라든가 각종 그 물리적인 부분을 에러나 경고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해보면 그 수행된 결과가 그 EGM1 DRC 파일에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리컬 룰에는 문제가 없지만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참조본 에러로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딘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핀 커넥션 for the report of invalid reference, 그래서 참조 번호가 U4가 같다 하는 게 나타나죠. The reference has already been assigned to different package type. 그래서 U4라는 그 회로가 두 개가 다 같이 부품이 U4라고 되어 있어서 에러다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에러는 아마 다른 형태의 에러인 것 같은데, 다이오드의 D6나 D7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패키지가 안 맞게 돼서 에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지컬 부품에 대한 그 에러가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들을 다 그 검증을 해줘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PCB를 제작을 해서 부품을 꽂고 납땜을 한 다음에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벌어져야 되는데,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전에 설계 과정에서 미리 이 어떤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이런 그 DRC의 역할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네트리스트입니다. 크리에이트 네트리스트입니다. 네트리스트는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회로 설계를 한 다음에 PCB 아톡을 한다든가 회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즉 그 다음 단계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회로의 각 연결점 리스트가 필요한데, 이 연결점 리스트를 모아놓은 파일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네트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네트리스트가 필요한 설계 파일을 열고, 네트리스트 작성을 실행하기 전에 이미 앞에서 했던 annotate, 즉 참조번호를 부여하고 설계 규칙 검증을 하는 DRC를 수행을 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이 네트리스트의 N 명령어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create 네트리스트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PCB를 만들기 위한 PCB 에디터용 네트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또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mat 200으로 만들게 되면 다른 종류의 회사의 PCB 아토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네트리스트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F 레이아웃이라는 그런 PCB 아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모의 실험을 하는 PSpice나 스파이스, 또 IC 프로그래밍 하는 디지털 IC를 설계하거나 만드는 데 사용되는 HDL,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용
네트리스트를 또 만들 수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여기서 지금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PCB 아트웍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들에 맞는 네트리스트를 해당되는 아웃풋 파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워캐드가 파워풀하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워캐드에서 제공하는 에디터 PCB를 만드는 PCB 에디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PCB 에디터용 네트리스트를 만들도록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그 네트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해당되는 네트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 이처럼 이제 에러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은 지금과 같이 N 네트리스트 명령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CB의 네트리스트 형식은 이와 같이 다양한 네트리스트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캡처에서 지원하는 네트리스트 형식은 실제로 3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즉 알레그로용, 워캐드용 PCB 에디터, 그리고 다른 회사 EDIF나 INF, 또 레이아웃, 또 시뮬레이션용 피스파이스나 스파이스용 네트리스트, 그리고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용 베릴로그 HDL이나 VHDL에 맞는 네트리스트, 기타 다양한 회사의 PCB 아트웍 소프트웨어에 맞는 이런 여기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맞는 네트리스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트리스트 파일은 여기에 저장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되는 네트리스트가 여기에 만들어져서 우리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트리스트 셋업은 어떤 형태를 만들 것이냐, 기본 설정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네트리스트를 만들려면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해당되는 버튼을 네트리스트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제공하는 만들고자 하는 네트리스트를 설정한 다음에 확인을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있는 PCB 에디터는 바로 알레그로 회사에 맞는, 즉 오아캐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오아캐드용 PCB 편집기에 맞는 네트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포맷이 되겠고, EDIF, INF, 레이아웃, 또 시뮬레이션용 피스파이스나 스파이스, 그리고 하드웨어 기술 언어인 베릴로그나 VHDL,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에 맞는 네트리스트를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PCB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해당 소프트웨어에 맞는 네트리스트를 또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어떤 그 다음 단계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네트리스트 형식은 다 각각 다르겠습니다. PCB 에디터나 레이아웃용은 실행형 파일이기 때문에 열어볼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네트리스트 파일을. 그렇지만 베릴로그나 VHDL은 텍스트 파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뷰 아웃풋을 하게 되면 만들어진 네트리스트 파일을 직접 읽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VHDL 폼의 네트리스트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확장자가 VHD가 되고 이 경로에 해당 파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네트리스트 만들어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작성한 그 회로에 대한 VHDL용 네트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잘 보면 해당되는 그 연결점 리스트를 각기 다른 문법에 맞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점 리스트가.
다음으로 레포트 파일로서 크로스 레퍼런스 레포트와 BOM 레포트 두 가지의 레포트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네트리스트 다음에 크로스 레퍼런스 파트 요 메뉴를 선택을 해서 수행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코프라든가 모드라든가 소팅 그리고 레포트 파일을 만들 때 각 부품의 XY 좌표를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고 하나의 부품에 여러 개의 부품들이 있을 때 사용하지 않는 부품도 포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경로의 그 확장 자료는 XRF 요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뷰 아웃을 눌러서 만들어진 파일을 한번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주면 도면에 대해서 레포트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크로스 레퍼런스 파일이 되겠습니다. 타임 스탬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부품 이름이 맨 앞부분에 나와 있고 참조 번호가 나와 있고 그리고 해당되는 부품이 있는 회로도의 이름 그리고 경로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의 그 각각의 부품들이 또 XY 좌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파일 이것을 보통 크로스 레퍼런스 리스트다 하나의 보고 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보고 파일은 그 옆에 있는 Bill of Material 즉 부품 리스트 부품표 파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로에 사용되어 있는 부품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해당되는 부품들을 구매하거나 또 관리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회로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사용한 부품의 목록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누락이 되게 되고 수량이 틀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해당 그 제품을 제조할 때는 빠진 부분들 때문에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회로도를 참고해서 이와 같은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되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코프, 모드 그리고 include 파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이 해당 파일의 경로와 그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네트리스트 BOM 파일을 만들면서 해당되는 그 파일을 추가해서 including 해서 BOM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각 회사에서는 모든 부품을 구매할 때 별도의 회사별로 구요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런 구요 번호 같은 것을 부품 옆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BOM 파일을 만들게 되면 회사 내부에서 해당 부품을 관리할 때 편리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include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include 파일의 형식은 구체적으로 부품을 지정을 해서 부여하고자 하는 번호를 관리해주는 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그런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 편집기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OK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그 BOM 파일은 확장자가 같고 확장자가 BOM 파일이고 파일명은 도면의 이름과 같게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파일을 화면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View Output 버튼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바로 BOM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것처럼 BOM 파일이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BOM 파일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넘버와 부품의 수량과 참조 번호와 부품의 이름들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